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내부 강사로 활동 중에 있는 김정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오늘 첫 강의를 저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 저는 그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져서 저희 공동주택에서 제가 이제 관리소장으로 한 8년 넘게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제가 집합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저희 집합건물은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또 체육시설로 해갖고요, 지상 22층과 지하 9층으로 구성된 건물에 지금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주택하고 이렇게 집합건물하고 이렇게 차이점을 제가 한번 보면은요, 사실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큰 틀에서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집합건물과 저희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 차이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면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집합건물에 관한 내용만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주택과 합쳐서 비교하면서 제가 차이점이라든가 같은 점, 공동주택에서는 어떻게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제가 진행을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같은 경우 우리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불투명한 관리비를 운영한다라든가 또 관리비가 우리 입주자분들이 생각할 때 과다하게 징수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정확한 우리가 집합건물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으로 할게요. 또 우리 오늘 교육의 우리 추진 목표가요. 집합건물에 이해하고 또 실무 위주에 관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합건물은 관리자 혼자만 우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관리자와 입주자가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밝으면 보이나요? 뒤에가요? 괜찮으신가요? 영상 때문에 촬영 때문에 그런데 괜찮으세요? 보이시죠? 예. 공동주택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 보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동주택에 있다가 집합건물에 오니까는요.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집합건물을 보면은요. 관리규약이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집합건물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관리단도 구성이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집합건물이 그리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이러한 교육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입주자분들에게 정확하게 교육을 해서 또 관리자 교육은 다음 달에 또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지식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정말 집합건물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저희 오늘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교육에 앞서서 사진 하나를 갖고 왔어요. 제가 작년도 2016년 11월 28일 날요 브라질 프로축구 선수 72명하고 우리 승무원 9명 총 81명이 탑승한 비행기가요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 원인이 뭐 빛의 결함이 있다라든가 또는 전기장치에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비행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나? 라는 식으로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브라질 프로축구 선수단이 탑승한 비행기가 우리 다 알다시피 비행기는 이렇게 이륙하기 전에 철저한 점검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 원인은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어이없게도 비행기에 연료가 없어서 이렇게 추락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연료 때문에 추락하게 된 거죠. 우리는 비행기가요 목적지에 도달하고도 30분간 더 비행을 할 수 있는 연료를 실는다라고 해요. 이 비행기는요 중간에 그 공항에서 연료를 보충하려고 했는데 그 공항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이 정도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이런 사고를 보면은요 아주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아서 사고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건물 유지 관리에서도요, 사실상 큰 건보다도요, 작은 건을 놓치다 보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요, 같이 2시간 동안 함께할 주제를 제가 이렇게 4개로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집합 건물의 이해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단이 하는 역할이 뭔지, 또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리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표현하지만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위원회예요. 관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리단 집회에서는 소집할 때 의결 방법, 소집 절차,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집합 건물에 관한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공동주택과 비교해서 제가 관리 제도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관리 실태 조사예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그 집합 건물에 대해서 관리 실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 사항만 한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서울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각종 관리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관리 규약의 하부 규정, 공동주택에서는 우리가 관리 규약의 하부 규정이요, 한 20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규정이죠. 사람들의 이게 우리 입주민들의 논란거리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해서 이거대로 원칙적으로 가겠다라는 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에서는요, 작년에 표준관리 규약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었어요.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우리 그 집합 건물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고 있는 주차관리 규정이라든가, 또 이제 회의실 사용 규정이라든가, 또는 뭐 체력 단련실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인테리어 공사 관리 규정에 대해서도 저희 교재에 있는데, 사실 오늘은 입주자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리자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합 건물과 관련된 주요 질의 회신에 대해서 저희가 교재에 수록을 해놨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사항만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합 건물이란 뭐냐? 도대체 집합 건물이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오피스텔, 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